여러분,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된 가족이 집으로 돌아온다면 반가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우시겠습니까? 여기 조선시대 사문이두라는 선비의 집을 공포로 몰아넣은 기이한 여인이 있습니다. 허리 위로는 투명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체는 종이를 둘러 치마를 삼은 괴이한 형상, 앙상한 뼈마디뿐인 다리로 집안을 휘젓던 그녀의 정체는 굶주림 속에 죽어간 그의 고모였습니다. 사문이두가 호 조정랑이라는 귀한 직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여름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어두운 밤, 집으로 가던 길을 채근하던 중 안개가 강물처럼 밀려드는 길목에 가만히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여인은 분명 코앞에 서 있었으나 이두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자 뼈를 깎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이두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두는 그저 밤바람이려니 하며 애써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 기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솥뚜껑이 열리고 집안 살림의 위치가 제멋대로 바뀌었습니다. 곳간 문은 쇠사슬을 채워도 굉음을 내며 열렸으며 종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잡혔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명 사람은 없는데 엄격하고 서슬퍼런 어조가 집안 종들에게 일을 지시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는 구석진 곳에 먼지를 남기지 마라. 저기 툇마루 기둥에 박힌 못이 헐거우니 당장 고치도록 해라. 보이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호통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고모의 목소리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스름한 그날 밤, 그때 안개처럼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함께 집으로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바칠 때였습니다. 식사상이 차려지면 허공에서 젓가락이 움직이는 법도 없이 밥그릇의 쌀알이 조금씩 사라지고 국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두가 조심스레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허리 위로는 투명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체에는 종이를 둘러 치마 삼은 형상이 바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마치 고수여칠, 즉 오칠을 한 여인 나무 막대기처럼 앙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살점이 하나도 없는 하얀 뼈마디뿐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가솔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다리 모양이 그러하십니까? 허공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지하의 사람이라 그러하다. 이두는 결국 인근에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모셔왔습니다. 무당은 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차며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이분은 원귀가 아니라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서글픈 그림자요. 상체는 하늘로 가려 하나 팔치를 두른 종이 치마가 이승의 미련에 붙들려 저리 여위어버린 개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것이야. 무당의 조언에 따라 거창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집안을 울리는 가운데 무당은 신칼을 휘두르며 고모기에 하늘을 읊조렸습니다. 여식이라 천대받고 아들 몫에 쌀밥에 침만 삼키다간 세월이 10년이요 20년이라 종이 맺힌 눈물이 뼛속까지 사무쳤구나. 그 소리를 듣던 이두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집안의 귀한 독자였던 이두의 상에는 늘 하얀 쌀밥과 기름진 고기가 올랐습니다. 반면 고모의 상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린 이두가 천진하게 고기를 씹을 때 고모는 부엌 구석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그저 이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모의 다리가 뼈만 남은 것은 저승의 법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승에서부터 그녀는 이미 앙상했었습니다. 이두는 통곡하며 무당의 굿상에 육해진 미를 손수 차려 올리고 비단한 피를 풀어 종이치마 대신 덮어드렸습니다. 고모님,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이 고기는 고모님의 것이고 이 술도 고모님의 것입니다. 이제 종이치마 대신 비단 옷을 입으시고 부디 마음껏 드소서. 진심 어린 사죄와 정성이 닿자 무당의 몸을 빌려 통곡하던 고모의 기운이 점차 온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방 안을 감돌던 서늘한 기운이 한순간 따스한 봄바람으로 변했습니다. 종이 치마가 끌리던 바스락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두의 꿈속에 고모가 나타났습니다. 투명했던 상체는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뼈만 남았던 다리는 온화한 빛에 쌓여 있었습니다. 고모는 인자하게 웃으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내 집안의 뒤안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마. 이후 사문이두의 집안에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조정랑으로서 나라시를 볼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올바른 길을 일러주는 듯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사문이두가 호조정랑으로서 승승장구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는 수호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